자, 11번 봅니다. 기전력이 V0인 내부저항 R N개의 전지를 직렬로 했다. 내부 저항은 되겠냐? 직렬로 했기 때문에 N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그죠? 뻔한 얘기. NR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2번 봅니다. 자, 델타 결선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상전압, 상전류 측정했더니 200과 35입니다. 30A다. 선간전압, 선전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델타 Y,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델타 결선일 때와 Y 결선일 때의 상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 이런 것들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 델타 결선이더라. 자, 그러면 얘가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R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E라고 하죠.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자, 얘 상간전압, 선하고 선 사이 V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IP,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IL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자, 상과 선간은 병렬입니다. 그렇게 해서 E와 V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달리 씁시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은데 그 위상차가 없습니다. 0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지만 IL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서 30도 뒤집니다. 마이너스 30도 뒤진다. 크기는 이렇게 되고 위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두 번째로 Y 결선을 했다. 이때의 상은 얘만 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전압은 얘만 되죠. E가. 선간전압은 선하고 선 사이 V가 이렇게 됩니다. 상전류 IP는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직렬 상태니까 IL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선간전압 V는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한 건데 위상이 30도가 앞섭니다.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플러스 30도 앞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IL과 IP는 같죠. 이렇게 직렬이죠. 그죠? 그리고 위상차 0도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 자, 이것을 알고 문제를 풀이를 하면 자, 델타 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때 상전류는 IP는 여기 흐르는 IP는 얼마나고 했냐 하면 30A. 이때 IL은 몇 암페어냐 이거 물어본 거고. 그리고 선간전압, 상전압 저는 E 쓰는데 얘는 VP 썼습니다. 상을 페이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P 씁니다. 상전압이 200V이더라. 이때 선하고 선 사이인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죠? 금방 얘기했지만 먼저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똑같습니다. 200V. 그런데 선전류는 델타 계수일 때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그랬죠. IP. 그래서 IP가 얼마냐고 그랬습니까? 30. 그래서 30 루트 3 되어져서 답은 라번이 되겠네. 그죠? 쉽죠?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거. 13번 봅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킨다는 말이 영어로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가의 바리콘, 베리어블 콘덴서의 준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런 것들은 문제 보고 답 보고 외우고 마는 겁니다. 14번. 자기 인덕턴스 200에 그리고 450mH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60이다.
두 코일의 결합 계수는 저 앞에서 했지만 또 합니다. 가극성, 감극성이라고 하는 거. 먼저 가극성부터 배웁시다. 자, 하나의 보빈에, 철로 된 보빈에, 자, 여기에 코일을 요렇게 감아서 다시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요렇게 했다. 자, 이때 얘 여기 전류 흐릅니다. 얘 이렇게 전류 흐르겠네. 그죠? 이때 얘 이 전류에서 자기 유도시키죠. 자기 유도. 이 코일에 대해서. 그때 자기 유도 되어져서 전압이 형성됩니다. 그 정도 L1 헨리. 얘도 이 전류에서 하겠네. L2 헨리. 자, 이때 이 전류의 자기력선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죠. 상호는 M이라고 그랬습니다. M 헨리. 얘 전류에는 자기력선이 여기에 또 미칩니다. 여기에 또 M 헨리. 자, 이때 가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력선은 자, 코일일 때는 얘가 전류, 얘가 자기력선. 얘는 이 방향으로 파이가 흐르죠. 자기가, 파이가. 얘도 똑같이 얘 전류 올라가고 자기력선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이때 자기력선 방향이 같네. 그것을 가극성이라고 한다. 가극성일 때는 여기에 플러스가 붙죠. 그래서 합성 L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헨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코일이 이렇게 되고 전류 방향이 지금 위로 갔죠? 밑으로 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점 찍으면 얘도 앞에 찍더라. 그럼 전류 방향이 같아서 기력선 방향이 같네. 그것을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거. K는 상호 M을 루트 L1, L2로 나눈 거. 그리고 결합계수 K는 범위가 있죠. 0 이상 1 이하이더라. 이거 시험에 나오고 1이라고 하는 의미는 L1의 자기력선이 전부 L2에 세교되고 L2가 전부 L1에 세교되더라. 누설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감극성, 전류 방향이 달라서 이 자기력선 방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보빈을 그리면 자, 한 놈은 이렇게 했다가 자, 전류 방향이 같으려면 얘 앞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가는데 다르려고 하면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 내려오고 이때 일어날 시간 여기 자기 L1 있고 여기 자기 유도 L2 있습니다. 이때 얘 이 방향이니까 얘 파이는 이렇게 간대. 얘는 내려오죠. 코일 때 전류에게 이거 자기 이쪽으로. 그래서 파이는 얘는 이렇게 갑니다. 서로 반대죠. 그래서 감극성입니다. 이때 상호 M 있는데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성 L은 L1 더하기 L2 빼기 2M 헨리가 되겠네. 이런 말. 결합계수 K는 똑같습니다. 누설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합계수 K를 물어본 거네. 상호 M에 L1, L2 이렇게 되겠네. 자, L1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L1이 200ml 헬리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성. 그죠? L2는 450ml,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헬리. 상호 M은 어떻게 됩니까? 60ml,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헬리. 계산기를 두드리면 결합계수 K는 0.2가 되어져서 나번이 됩니다. 그죠? 앞에서도 다뤘던. 자, 15번은 직렬은 그나마 간단한데 이렇게 RLC 병렬로 되었을 때에 나오는 문제. 이거 골때리입니다. 골때리. 기사에서는 자주 다루지만 기사에서도 자주 안 다룹니다. 이런 걸 기능사에 낸다는 것은 좀 그죠? 기능사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15번에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임피던스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는 답이 가라고 외워두는 게 오히려 낫다. 실제로 이것을 풀이하면 못 풉니다. 못 풀어. 자,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부가 제로거든요.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는 살아있고 허수부가 0인 것을 찾는 조건이죠. 그죠? 자, 그럴 때 병렬 회로가 되었을 때는 y 어드미턴스로 해서 그 어드미턴스 허수부가 제로다 찾고, 직렬로 되었을 때는 임피던스로 해서 그 허수부가 제로로 해서 찾는 겁니다. 직렬은 그나마 낫습니다. 해볼만 한데 병렬은 머리 아픕니다. 유리화해야 되고 외웁니다. 자, 그림 보고 RL 직렬에 C가 병렬로 붙었죠. 그때 공진 임피던스는 L 나누기 CL이라고 외우세요. 풀이하면 정신없습니다. 이 한 문제 푸는 게 다른 문제 5, 6문제 푸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뭐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저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 넘어갑니다. 문제 16번으로 바로 통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던 거죠. 자, 먼저 답은 다에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 안 합니다. 그 구라입니다. 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자, 자기력선은 먼저 자석은 반드시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단극 존재 안 한다. N극만 있는 것, S극만 있는 것 존재 안 합니다. 단극을 유식한 말로 영어로 모노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존재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력선은 우리가 이제 자석이 N, S가 있으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N에서 S극으로 향한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다시 향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N에서 S로 향한다라고 하는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은 문제처럼 상호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야지, 또 다른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N 혹은 S는 서로 배척하죠. 민다. 청력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S나 N은 서로 당깁니다. 인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네 번째 맞죠?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자기력 혹은 자계 얘가 커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임계온도라고 그러죠. 임계온도, 퀴리온도라고 그럽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자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선 방향으로 전자가 도는 거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깨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 그것을 임계온도, 퀴리온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mF가 공간 진공 뮤제로 헬리퍼메타 공간 내에 있더라. 그때의 자기력선 수는 m 나누기 뮤제로 개요. 이 시험 잘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가정했다라고 그랬죠. 맥스웰이. 그죠? 자, 그래서 이래서 답은 다 번이 되시겠네요. 문제 17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나타낸 것. 답은 라죠. 저는 Q 썼는데 여기는 H 되어 있네요. H.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떠한 도차가 이렇게 있으면 전압 걸면 전류 흐르죠. 시간 t 세컨 동안
자유전자 충돌하니까 R옴이 생겼다. 이때 발생된 열량 Q는 0.24 I 제곱 RT 칼로리. 이때 I 제곱 R은 P죠. 그래서 0.24 PT. P는 VI입니다. 그래서 0.24 VIT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번이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18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 다의 중지가 되죠. 그죠? 했던 거. 자, 플레밍의 왼손 또 정리해볼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이분은 무엇 원리? 모타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타. 자, 모타의 원리, 플레밍의 왼손이 있는 거죠. 어떠한 공간 내에 자개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 있더라. 이때 어떤 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체의 길이는 L메타이시고 이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I 암페어가 흐른다. 전류의 방향과 자속의 방향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때 힘 F 생긴다 했죠? F는 ILB에 사인 세타 뉴턴이 생기요. 왼손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때 있죠. 그렇죠? 3D로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F, B, I가 얘입니다. 얘. 그래서 I는 중지가 답이더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왼손, 엄지, 검지, 중지. 그래서 F, B, I라고 그랬죠. 프레이밍의 오른손은 발전기죠. 앞서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왼손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은 중지가 되시겠네. 19번 넘어갑니다. 자, 얘 솔직히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자, 19번 보면 자속 밀도 B 주었고 길이 2m, 폭과 권수를 준 구형 코일이 자장가 30도 각도 넣었다. 코일이 받는 회전력은, 자, 우리가 앞서서 그 자개 내 자석이 받는 힘, 회전력, 토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토크 T는 H 사인 세타의 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얘가 주종류, 얘가 토크 T는 뉴턴 메타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얘 그림 어떤 거냐면 자개 H 암페어 턴 퍼 메타가 있을 때 여기에 자석을 놓았다. 자석. 그 자성체 그때 얘가 돌아가는 힘입니다. 자, 그때 뭐 여기에 힘 생기죠. F는 MH 생기실 거고 그게 MH입니다. MH. 그리고 얘 길이가 L메타요. 그리고 그 각도 세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얘가 주로 나오면 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얘 문제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막 유도하고 하면 나오는데 이 막대가 아닌 가로와 폭이 있는 이런 코일 이렇게 가만한 거. 이 코일을 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얘 한 변의 길이 A이고 B이고 그 다음에 그 N턴 감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의 토크는 그냥 한번 외우고 맙니다. 토크 T는 권수 N 그리고 여기에 전류 흐르겠죠. 전류 그래서 I 그 다음에 오는 놈을 여기는 H 썼지만 B로 바꿉니다. B 그래서 NIB 그리고 가로 A 세로 B에서 폭 가로 세로 뭐 AB 거기에 코사인 세타식을 씁니다. 이 식에 넣으라고 하는 건데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안 해. 그냥 문제 보고 답 보는 게 낫습니다. 뭐 이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에서도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래 제가 권수는 5턴 감았다고 했고
전류는 2A 흘린다고 했고, 이 코일에다가. 그 다음에 B는 얼마냐고 했냐면 0.2 웨버 퍼 메타 제곱이 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A가 2m, B는 1m. 코사인 세타 취하고 사이 각도가 30도라고 그랬거든요. 계산하면 2 루트 3 뉴턴 메타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정기적인 것보다는 뭐 수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치우면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직류 250V 전압의 두 개의 150V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해서 측정하면 각각의 지시값 V1, V2는 어떻게 했느냐. 단 전압계의 V1, V2의 내부 저항은 6kΩ, 4k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전압 분배 법칙. 자, 이런 거는 전압 분배 법칙은 반드시 직렬회로일 때, 직렬회로. 자, 이때 양단에 V 전압을 걸었습니다. 이때 여기 R1옴, R2옴, 이때 가까이 걸리는 거. 얘 V1, 얘 V2라고 하면 전압 분배 V1은 전체 전압을 R1과 R2가 나눠 먹는데 분자에 무엇을 쓸 것인가? 자, V는 IR이죠. 보시다시피 전압과 저항은 비례합니다. 비례해. 그래서 1이기 때문에 R1 하나만 씁니다. V2는 V1을 구했기 때문에 직렬이죠. V에서 V1을 빼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식으로 하면 V2는 전체 V를 R1과 R2와 나눠 묶고 2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R2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예, 전압 분배. 전류 분배 있었습니다. 그것도 했었고, 또 다음에 문제 나오면 또 할 거고. 자, 풀이를 하면 이런 말이네요. 자, 전압계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내부 저항이 있죠. 그죠? 하나는, 이 둘 다 150V용. 얘도 150V용인데, 내부 저항이 한 놈은 6kΩ, 한 놈은 4kΩ이요. 해서 양단의 전압을 얼마를 걸었습니까? 250V. 이때 각각 여기 전압 V1, 여기 전압 V2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전압 분배 법칙 배운 대로 하면 V1은 전체 250을 나눠 먹겠네. 뭐 6kΩ, 6 곱하기 10의 3성 더하기 4kΩ, 4 곱하기 10의 3성. 비례하죠. 여기는 예 적습니다. 6 곱하기 10의 3성 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150V 나옵니다. 150V. 그러면 V2는 V에서 V1 빼면 되니까 V는 250V, V1은 150V. 그러면 뭐 100V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